안녕하세요. 비주 에듀입니다. 현직자 쇼터뷰. 오늘은 기업의 성과를 가장 최전선에서 만들어내는 직무, 바로 영업 직무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딜러라고 부르는 직무에 대해서 현직자를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BMW 공식 딜러 도이치모터스 본점에서 근무하는 귀에서 피날 때까지 얘기하는 귀피나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제가 귀피나 팀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 영업 직무로서 이제 올해 몇 년 차시죠? 올해 23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면접관의 약간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영업 직무로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영업 직무를 꿈꾸는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한번 좀. 네, 일반적으로 이제 쇼룸 근무는 신입사원 때는 근무를 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뭐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나 뭐 하루의 일과는 고객들이 스케줄을 다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팀장님은 하루에 고객을 몇 분 정도 보통 만나세요? 대면 영업으로는 뭐 5명, 6명 이상 만날 때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조절을 하려고 거부를 하거나 조금 조정을 할 때는 평균 3분 정도. 네, 그 정도 만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처음에 영업하시게 됐던 계기가 좀 궁금해요. 계기는 뭐 사실 저는 학사행정을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그 대학교를 졸업한다는 것, 의무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 정형화된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서의 뭐 양성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소득을 찾아봤어요. 그 고소득 중에 2가지가 이제 보험하고 자동차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 영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공채를 지원을 해서 당당히 합격을 해서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직무로 처음에 뭐 입사를 하게 됐다. 뭐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1일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빈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고 지나가는 사람의 뒤에 어색한 인사를 뒤돌아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막 저 신입사원 누굽니다. 막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고객들을 응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지 않나요? 자동차 영업의 특징은 뭐 이제 임포터나 회사에서 하는 정규 그 교육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해주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런 교육 커리큘럼은 딱 일정 기간에 일정 인원이 차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무기한 대기인 거죠. 뭐 1년에 4번 한다? 그런데 내가 3월 1일 날 교육을 받아야 되는 3월 3일 날 들어갔어요. 그러면 6월 달까지는 정식 교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3개월 사이에 고객을 응대하거나 팔아야 되는 건 다 본인의 몫이에요? 네, 본인이 알아서. 네, 적자생존이군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네. 너무 떨릴 것 같은데. 네, 뭐 그래서 근무하러 왔다가 다음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일주일 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그 소외감 때문에. 네. 그러면은 뭐 내가 영업직으로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성실하다. 네, 이거는 업종을 불문하고 제가 느꼈던 모든 바 중에 태도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ADHD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렸을 때는 성적표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뭐 이게 써 있었거든요. 뭐 집중을 못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직에서는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네. 와. 왜냐면 눈치를 잘 봐야 되고 사람들의 상황을 딱 직관이나 촉으로 알아내야 되는데 그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은 멀티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캐치해서 그래서 첫 대면에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센스가 많으시겠네요. 네네, 위트나 유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에 대한 네, 압박이 있다고 네, 알고 네.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시고 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좀 일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적에 대한 압박은 직급이나 직책, 자기네 상황, 그리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뀌는데요. 영업직은 되게 정직한 게 월급 루팡이 없습니다. 저도 직급으로는 부장이지만 부장에 맞는 그 행동과 회사의 수익을 맞춰줘야 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고용 안정이 가장 불안한 곳이 영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하고 또 실적이랑 비례하지 않습니다. 한 대를 팔았는데 소득은 굉장히 고소득자인데 내부에서 이제 실적이 없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게 영업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그럼 네. 보람되거나 좀 좋은 건 어떤 점이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사내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꾸는 일들, 그리고 상처받지 않는 네네.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그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보람되고, 오히려 뭐 돈을 버는 것보다 그런 좀 보람이 있고.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내부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진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하고 해서 관계 개선에서도 좋은 것 같아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만의 뭐 영업 비법이나 노하우는 네. 뭐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겠지만 가장 핵심은 세일즈 레디입니다. 네. 사전 준비. 아, 그래서 네. 뭐 오늘처럼 인터뷰가 있어도 대표님을 빙의해서 저를 왜 불렀을까? 네. 네네. 네, 아니면 이런 상대방에 대한 네네. 과몰입, 그리고 네. 직업에 대한 과몰입. 그래 하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스몰 토크로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까? 그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돈을 씁니다. 접점을 만들어 가신다는 아, 거죠? 네네네. 대화가 대화를 될 할 수 수 있는. 있는 포인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종교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내면의 종교는 무교급으로. 무교급으로. 네, 거의 하지만 모든 종교를. 네, 모든 종교를 다 포섭하고, 그리고 만난 대상의 종교로 바로 개종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그리고 중국인을 만났을 때는 요즘에 또 번역기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비대면 영업을 할 때 저는 다 그 나라 모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술을 엄청 많이 마셔야 된다거나 야근을 매일 한다거나 회식이 잦다거나 약간 그런 종류의 워라밸은 어느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약간의 강압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절대적이었다면 지금은 그거 100으로 본다면 지금은 한 45%?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네,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10시가 지나면 다들 졸려해요. 네. 생체 리듬이 많이 네네네. 바뀌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항의하러도 오십니다. 저한테. 어떤 걸 대학교 1학년이 이런 걸 사러 오는 게 맞는지 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는 다 아버님 탓입니다. 아버님이 돈을 얼마나 버시는지,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식이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걸 넣은 거고, 학교에서 그런 형이나 동생들이랑 지금 몰려다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국엔 사주셨고요. 결국에는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새 차로 교환을 했고 아버님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남의 차 가지고 했으면 네, 굉장히 큰 비용을 치를 뻔했는데 50만 원에 끝낸 거잖아요. 보험으로 처리했으니까. 저는 거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3세들이랑은 잘 거래를 안 합니다. 확률상 3세는 돌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창립 회장님은 내가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짠돌입니다. 그리고 2세는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은근히 절제력이 있습니다. 네네네. 3세는 손주잖아요. 네. 태어났을 때부터 귀족입니다. 금수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 네. 그래서
돌발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어떤 얘기를 갑자기 하거나 어떤 특수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가족들이 감싸거나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억 때문에 그 일이 저한테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회계연도나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주주 명부를 보고 몇 센지 봅니다. 3세다 저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합니다. 네네. 가정교육이 잘 돼 있는지. 네. 네. 그 영업 직무로서의 네. 팀장님의 최종 목표는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산을 불리는 방법이라던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배웠거든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근데 그 기여라는 거는 제가 잘 먹고 와이프나 저희 자녀들을 대학을 다 보내고 남았을 때 얘기거든요. 네. 그 사회 기여라는 게, 그렇죠.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따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네.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자동차 영업 직무 또는 뭐 혹은 다른 직무의 영업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취준생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영업을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 직무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얻는 경험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는 만나고 계속 거래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보면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성인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어렸을 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엿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직군은 이 직군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쯤 경험을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직자의 입을 통해서 생생한 자동차 영업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판매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그런 걸 바탕으로 성과를 내는 직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영업 직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인터뷰 내용이 좋은 기회잡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가 사활을 걸고 새로 모든 것을 다 바꾼 그 새로운 플랫폼 전기차 노이어 클래스에 꼭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온라인에서 구매 신청을 하시고 제 이름을 BMW 도이치 성수 김성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단에 정보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